자, 다음으로 정용숙 위원장이 가져오신 키어 축제 잠시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총선 이거 준비. 재밌다, 이거. 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안 하고. 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요거는 이제 진짜 이슈니까 마지막에 탁 터뜨려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정수 위원장 이슈 얘기 한번 해볼 건데요. 지난 17일 날 대구 퀘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키어 축제. 퀘어 축제가 있었는데. 근데 대구시 공무원이 대구 동원이 돼가지고 이 500명. 축제를 500명이나 떠요. 막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근데 이날 또 전례 없이 이제 대구시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대치하는 회개망측한 공무원은 키어 축제를 해산하려고 한 거고, 그렇죠. 경찰은 공무원들을 막으려고 한 거죠. 보호하려는. 이야, 희한하다. 유례없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대구시장이 왜 막았습니까 이거? 대구시장의 생각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는 그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점거해서 불편을 끼치게 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어디서 했죠? 동성로에서 했잖아요. 동성로에서 그거 했어요? 저 중앙로, 대중교통 그 도로 거기가 있는데. 중앙로입니까? 중앙로. 대중교통. 그거 중앙로를 다 막고 지금 키어 축제를 한 건가요? 아니요. 그 이제 우리가 퍼레이드를 하거든요. 퍼레이드 하면 보통 2차선 정도. 원래 그 중앙로가 4차선인가요? 예, 4차선인데 2차선. 그러니까 2차선 정도. 반 정도만 막고. 반 정도를 막고 퍼레이드를 갔구나.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내세우는 거는 불법 도로를 점거하고 있다. 그렇게 내세운 거. 근데 궁금한 그럼 이게 집회 신고가 안 된 건가요? 집회 신고 됐죠. 집회 신고에서 허가 난 거예요? 허가 난 거죠. 그러면 불법 도로 정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이 이용하는. 집회라고 하는 것은 신고제입니다. 허가제가 아니에요. 신고제죠. 네,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들이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공공의 안정을 심대하게 해치거나 불법적인 사태가 발생될 경우에 한해서 집회를 갖다가 제한하거나 조정 신청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집회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장소 집회를 하고 행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경찰청에 내요. 경찰청이 접수를 하면은 합법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권리를 신청한 주최 측이 확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홍준표가 이야기한 것은 그 집회 신고에 대한 이제 접수는 경찰청이 했지만 도로를 점용하는 문제, 이거는 행정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경찰서가 집회 신고를 허가 줬다 하더라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이 권한은 행정기관인 대구시에 또는 중구청 현을 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홍준표가 정말 무식한 소리 한 거예요. 그거는 행정기관과 경찰청, 정부 기관들 간의 문제지 집회 신고를 했는 국민들하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집회 신고를 법으로는 경찰청이 하게 돼 있고 허가가 아니지만 이거의 접수는 경찰청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청의 집회가 먼저 접수가 되면 그 도로를 점용해서 퍼레이드를 하는 것까지 다 경찰청이 담당하는 거죠. 우리 이제 그러면 불법 도로 점거가 아니네요. 예.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그냥 그 하는 이야기고. 제가 이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북을 좀 훑었습니다. 페북을 훑어보니까 이 대구시장의 키어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딱 나왔어요. 대구를 상징하는 동성로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중요하다.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키어 축제는 안 했으면 한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찬성한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게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키어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홍준표 입장에서 기본은 여기에서 이제 홍준표 입장에서 바라보는 키어 축제는 좀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집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성소수자라고 하는 데 대한 편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재밌는 건 홍준표가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페북에 되게 어떤 걸 올렸냐면 이슬람 단체를 옹호하고 기독교의 편협한 시각을 비판하는 다양성을 그걸 올렸단 말이에요. 그걸 올리고 키어 축제는 반대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찌 보면 그러면 저는 사실 이슬람에 대해서 그 표를 올 때는 야, 이 사람이 이런 시각도 가지고 있었나 이런 생각했는데 키워 축제를 말하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이거는 이제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유불리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바라볼 때 홍준표 대구시장의 시각의 다양성을 보는 거죠. 시각의 다양성이 아니고 정치 유불리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바라보는 아주 정치질인 거죠, 그냥 정치질. 아니, 그럼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갑자기 부상이 됐습니다. 떡상했죠. 네. 아니 갑자기 이 키어 축제가 정쟁화가 된 거죠. 정치화가 된 거죠. 이 성소수자의 어떤 인권 문제를 시민과 같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키어 축제를 하는 이 축제 문화의 본연의 어떤 그 목적은 어딘가에 이제 숨어버리고. 위원장님 키어 축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키어라고 하는 게 키어. 원래 키어는 사전적 의미는 이상한, 기한 그렇죠. 이런 그래서 이게 약간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이제 썼는데 이게 이제 1980년대 이제 그 성소수자들의 인권 운동을 통해서 동성애자의 인권 그렇죠. 운동이죠. 이러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성소수자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자리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키어라고 하는 게 키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또 이분들이 모여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인권 문제를 같이 연대하고 자 이렇게 축제를 하는 거거든요. 키어 축제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여름에. 서울에서도 하고 대구에서도 하고. 주최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최는 단체들이 합니다. 단체들이. 그래서 제가 주최하는 단체가 대구에서는 여성 단체도 하고, 여성 단체도 있고, 인권 단체도 있고, 또 성소수자 모임에서도 하고. 퀴어 축제 조직위원회가 매년 구성이 구성됩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렇게 거기 뭐 정의당이나 이런 녹색당도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죠. 들어가 있구나. 정당도 들어가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때까지 매년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를 정말 극심하게 했었어요. 많이 하죠. 집회할 때 옆에 와가지고 방해하고 욕설하고 욕설하고 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그 일을 공무원이 한 거죠. 그렇죠. 대신해서 그 일을 기독교를 대신해서 공무원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 키어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긍정적인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죠. 긍정적이진 않죠. 우리 문 PD도 상당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저는 많이 다녔어요 키어 축제. 그러니까 많이 부정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퍼레이드를 시작을 하잖아요. 이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이제 조직 본부장도 같이 하고 했었는데. 키어 축제. 네. 퍼레이드 딱 시작을 하면 집회장부터 해서 퍼레이드하는 행진 코스, 양 도로변으로 기독교 신자분들이 피켓과 학생들 쫙 서요. 기독교 신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거구. 오케이. 거구 신자들을 하세요. 짜증나요. 같은 기독교 신자로서. 쫙 쓰셔가지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정에 계속 욕설, 고성 이렇게 이제 행사도 방해하시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사랑인데 욕설하고 하는 거는요. 그 극우.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 기독교 정광훈? 청년학회에서 이제 집회 가처분 신청을 이제 한 거죠. 한기총 대표가 정광훈이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 키어 축제 했을 때 저기 CTS인가? 그 기자들이 몰래 취재하다가 원래 그 키어 축제 하면 오픈하는 걸 좀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대놓고 이제 취재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하면서 그게 또 갈등 상황이 됐거든. 그것도 방송하고 또 난리 났었어. CTS가 좀 보수적이거든요. 보수적인 그 CBS가 조금 진보적인 그 기독교 방송인데 아마 근데 기자들도 좀 그 CTS가 보수적이라니까. CTS가 보수적인 관점이고 CBS가 좀 그래도 진보적인 관점이 그래. 그래서 지금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공교롭게도 날짜가 맞아떨어져서 그런 거지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그 다음에 몇몇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면서 대구시 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합니다. 대구시에. 공교롭다. 압수수색을 하면서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바로 받아칩니다. 이제 앞으로 대구시청에 대구 경찰들 못 들어오게 한다. 못 들어온다. 우리 집 오지 마 이거네. 네 우리 집 오지 마. 이거네. 이렇게 받아치면서 MBC도 그랬잖아. 아이고 참. 뉴스미도 그렇고. 가볍다.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 굉장히 품넓은 정치인으로 봤거든요. 바로 이렇게 응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씁쓸했고 그다음에
그 압수수색하는 그 당일날 페북에 8건 올렸습니다. 불안한 거지 보는 네, 거예요. 페북에 8건의 포스팅을 했습니다. 아니 홍준표 시장은 이제 평가를 하면 윤석열보다가 조금 덜 무식한 독재자죠. 네. 그러니까 뭐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이제 홍보 관련해서 언론 지원금 30% 일괄 삭감을 했잖아요. 삭감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코드가 맞는 언론사들은 지원해주고 이렇게 이제 언론을 통제하기 때문에 홍준표는 아주 이제 노예한 덜 무식한 독재자다. 정치를 아는 독재자고요. 그렇죠. 윤석열 정치를 모르는 독재자죠. 아무것도 모르는 독재자. 근데 그 독고다이 합니까? 예, 독선 독단 행정은 비슷한. 그러니까 맨날 검찰 출신이잖아요. 예, 비슷합니다. 독재자잖아요. 일단 재미있는 게 큐 축제 관련해서 저는 대구 경찰청장은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수행을 했다고 생각해요. 맞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자기 정치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딱 싸움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 쟁점이 됐어. 그런데 아까 우리 정용이 말씀했듯이 어제 이제 대구 경찰이 이제 공보실을 갔다 압수수색을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시장하고 대구 경찰청장이 전면전 양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들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보통 대구에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희귀한 이제 지금 경찰하고 대구시의 대립이기 대구 때문에 경찰과의 대립을 안 보고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하고 이래 대립으로 보는 견해가 많죠. 그래서 어제 홍준표 시장이 페이북이나 SNS에 이렇게 놨더라고. 내가 이런다고 서울로 갈 줄 아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린 거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보수 정치권 내부적으로 견제와 이제 긴장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선이 많이 남아서 불구하고 다음 대구시장이라는 이야기들이 벌써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지금 이 문제는 뭐 지방선거까지 갈 것 없이 내년 총선을 둘러싸고 있는 국힘당 안에서의 이제 이렇게 힘겨루기가 실제 정면적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한고성이 문제도 검사 꽂으려고 하니까 한고성이가 드러나는 거고 바로 꼬리 내리고 탈당하고 뭐 안 가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참 지역 정치권 상황 보면서 민주당이 총선 준비를 좀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홍준표 대구시장도 검사 출신.